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답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연립 1차 방정식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은요, 개념에서 어려운 건 없고요. 이제 단원도 계산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계산 정확히 똑바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면서 용어 같은 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과 연립 1차 방정식 이렇게 있어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이고 차수가 1차인 방정식을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가 돼야 되고 차수가 1차인 거. 두 미지수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의 꼴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했을 때 미지수가 2개 x, y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조건을 잘 보세요. a가 0이 되면 안 되고요. b도 0이 되면 안 돼요. c는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이 x, y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면 안 돼요. a, b, c는 상수고 a는 0이 되면 안 되고요. b도 0이 되면 안 됩니다. 0이 되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0이 아니라는 조건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해. 두 미지수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x, y 값 또는 그 순서쌍을 1차 방정식이 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은 3이에요. 뭐 해를 구하라. 그럼 x는 2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미지수가 하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미지수가 2개예요. x 플러스 y는 5. 자, 얘를 만족하는 x, y를 구하라 그러면요. 보통 해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1, 4도 가능하죠. 2, 3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x는 1, y는 4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순서쌍으로 앞쪽을 x, 뒤를 y. 그래서 1,4 이런 식으로 2,3 이렇게 순서쌍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해를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1차 방정식을 푼다.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앞에 배운 거, 옛날에 예전에 배운 거 보면 이제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는 0 이런 꼴이었죠. 여기는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이제 y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찾는 방법,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간단히 정리한 후 이런 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x랑 y랑 사라지면 안 돼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여기 우리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이건 뭐냐면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2개를 한 쌍으로 묶은 것.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 2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x 플러스 y는 5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식이 하나잖아요. x 빼기 y는 3 해서 식이 이렇게 2개 또는 뭐 2개 이상 이럴 때를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식이 2개 이상 나오면은 우리 뭐다?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미지수가 2개인 연립 방정식이고요.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이건 뭐냐면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건 뭐냐면 둘 다, 이 두 식을 둘 다 만족하는 x, y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게 연립 방정식의 해고요. 연립 방정식을 푼다.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 ax는 b 자, 이런 형태가 있었죠. a가 0이 아닐 때는 a로 양변 나누면 x는 a분의 b 이렇게 하나 나와요. 오직 한 개뿐이지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요. x가 a, y가 b 또는 a, b 자, 이거의 꼴이며 미지수의 범위에 따라 여러 쌍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 좀 볼게요. 다음 중 미지수가 2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인 것에는 동그라미 표, 아닌 것은 X표하시오. 자, 미지수가 2개, X, Y 남고요. 개수가 다 0이 아니죠? 맞습니다. 미지수 2개인 1차 방정식. 2번 보면요. 우변 이렇게 전개해보면 이거 4x-2인데 4x가 좌변, 우변 둘 다 있잖아요. 한번 빼주면 이렇게 x가 사라지죠? y에 대한 그냥 식이에요. 미지수가 2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지수 2개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요. 3번 x가 분모에 있죠. 자, 우리가 분모에 x가 있으면 1차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연립방 미지수가 2개 이거는 맞긴 하지만 이거 1차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4번은요. 여기도 x, y 향이 있죠. 우리 미지수 x, y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문자 2개가 곱해졌기 때문에 차수로 보면 2차가 되는 거예요. 2차. 1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라. 과일 가게에 참외 X개와 수박 Y개를 합하여 모두 11개를 샀다. X 더하기 Y는 11. 이렇게 답이 되고요. 예슬이 나이 X살과 수정이 나이 Y살의 합은 45살이다. X 플러스 Y는 45. 이렇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1차 방정식죠. XY 순서상. 자, 이게 X값이고 이게 Y값입니다. 얘를 해로 갖는 것은 동그라미표, 해를 갖지 않는 것은 X표로 하시오. 자, 1하고 마이너스 2, 1과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세요. 1 대입하면 요거 3 나오고요. 요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에서 5 맞네요. 자, 8번에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요. 여기 2 나오고요. 요거 마이너스 6. 2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4. 이것도 맞네요. 자, 다음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이건 마이너스 5 나오고요. 이건 마이너스 6 되죠. 빼주면 마이너스 11. 틀렸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에 대하여 다음표를 완성하고 xy가 자연수일 때 1차 방정식의 해의 순서쌍을 x, y로 나타내시오. x가 1이에요. x가 1이면 넘어가면 이거 7 되겠죠. 이렇게 2y가 7이니까 y 값은 2분의 7 이렇게 됩니다. 자, x가 2일 때는요. 여기 지우고. 자, 여기가 2면 2 넘어가면 6 되겠죠? 2로 나누면 3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3일 때 5 되니까 2분의 5, 2분의 5, 4면은 2분의 4, 2분의 4는 2죠? 5일 때는 2분의 3. 자, 6일 때는 6 넘어가면 2니까 1. 쭉 되겠죠? 뭐 7일 때는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8이면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쭉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xy가 이제 자연수일 때 순서쌍을 해. 자, 이 중에서 xy가 자연수 나오는 게 이건 자연수가 아니죠. 요거 2, 3. 그래서 2, 3. 다음에 요거 4, 2, 4, 2, 6, 1, 6, 1 이렇게 세 개만 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라. 100원짜리 동전이 X개, 500원짜리 동전이 Y개 있는데 동전의 개수의 합이 12개이고 금액은 4,000원이다. 100원짜리 동전이 X개 있어요. 100 곱하기 X개 하고요. 500원짜리 Y개. 500원짜리 Y개 있고요. 그 금액이 4,000원이니까 는 4,000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동전의 개수의 합이 12개라고 했죠. X 더하기 Y는 12 이렇게 하면 연립 1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미지수가 2개고요. 식규 2개 나왔죠. 12번 동물원에 코끼리 X마리와 하마 Y마리가 있다. 코끼리와 하마의 수의 합은 15마리이고 즉 X 플러스 Y는 15이고요. 그리고 코끼리의 수는 하마의 수의 2배이다. 자, 코끼리가 X죠. X는 하마 Y의 2배 2Y랑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에 대하여 다음표를 완성하고 xy가 자연수일 때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라. 자, 기억의 해를 구하는 겁니다. x가 1이면 y값 4가 되겠죠? 1일 때 4. x가 2면 y값이 3이 되겠죠? x가 3이면 2, 4면 1 이런 식이 되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자, x가 1이면 요거 3이죠. 넘어가면은 10 되고요. 2로 나누면 5. y값은 5가 나옵니다. x가 2면요. 2면 여기 6 되겠죠? 6 빼주면은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2y가 7이니까 y값은 2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요. x가 3이면요. 이렇게 3이면 9가 되겠죠. 넘어가서 빼주면 4가 되고 2로 나누면 2. x가 4일 때는 자 이게 4이면 10이에요. 12 빼주면 여기가 1 될 거고요. 2y가 1이니까 y값은 2분의 1. 그리고 x가 5가 되면은요. 그 이상 되면은 음수 나와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 만족하는 거 자연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둘 다 만족하는 거 자연수. 그래서 뭐가 있나요? 여기 3, 2, 3 이게 똑같네요. 3, 2, 3, 2. 그래서 x값이 3, y값이 2 이렇게 답이 됩니다. 써도 되고 아니면 또 x는 2, y는 3 이렇게 답을 쓸 때는요. 3이네요. 이렇게 표현하던가 아니면 순서쌍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2번 연립방정식의 풀이.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가장 이제 시간 많이 투자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의 풀이. 자, 목표 또는 뭐 목적이라고 할까요? 목표.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자,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그러면요. 미지수 소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미지수를 소거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가감법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뭐 대입법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뭐 둘 다 아무거나 사용해도 돼요. 가감법 해도 되고 대입법 해도 되고 중간에 뭐 바꿔도 되고 근데 보통 뭐 간단한 1차기 때문에 바꿀 건 없겠지만 그러니까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거라는 게 뭐냐면 없애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이 두 1차 방정식에서 한 미지수를 없애는 것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미지수를 소거시켜 나간다. 그래서 이제 가감법이라는 거는요. 가감 더하고 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x 플러스 y는 5가 있고요. x 빼기 y는 3이 있어요.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식을 1번식, 2번식으로 할게요. 1번식,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요. 이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에서는요. y를 소거시켜 볼게요. 자, y를 소거시키려면 두 식을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은 자, 1번과 2번식을 더합니다. 그럼 x 더하기 x니까 2x가 되고요. y하고 마이너스 y 더하면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5하고 3 더하면 8.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면 미지수가 이제 한 개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전에 배운 미지수가 한 개인 그냥 평범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얘를 풀어요. 풀어서 x값 1로 나누면 4개. 구한 다음에 다시 이 구한 거를 1번이나 2번 아무데나 대입합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게 되면 x값 대입하게 되면 이제 요식 자체가 이제 미지수가 하나인 식이 되겠죠. 또 평범한 1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y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y는 1. 이런 식으로 구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연립방정식의 풀인 거예요. 그래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게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식으로 양변을 뭐 2배 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소거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문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가감법이에요. 가감법이고 그 다음에 대입법이라는 거. 대입법이라는 거는 하나의 식을 나머지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만약에 x는 y 플러스 2 이런 식이 있고요. 뭐 2x 플러스 y 플러스 5는 10 만약에 자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거 x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x가 y 플러스 2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 x 자리 대신에 y 플러스 1을 요 나머지 식에 요 x 자리에 y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합니다. 요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 이 대입법이에요. 대입을 해주게 되면 요 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에 x 대신에 y 플러스 2 플러스 y 플러스 5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식만 넣고 보면 이건 뭐예요? 미지수가 하나인 그냥 평범한 1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y 값을 구한 다음에 요거를 다시 대입을 해서 여기서 x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둘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돼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푸는 거를 대입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이 x 대신에 어떤 수를 대입한다 그러면 x가 소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감법이나 뭐 대입법 중에서 편한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요게 편하겠다, 저게 편하겠다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다음은 연립방정식을요, 가감법으로 푸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자, 니은을, 곱했어요. 몇 배를 하면 이렇게 된다. 지금 보니까 기억하고 니은요, 가감법으로 할 건데 개수가 안 맞죠. 3, 2, 2이기 때문에 바로 더하거나 빼가지고는 우리가 미지수를 소거시킬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x를 소거하겠다 또는 y를 소거하겠다 결정을 한 다음에 한 문자를 정해야 돼요. 어떤 거를. 근데 여기서 보니까 x는 소거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최소 공배수는 6x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2 곱해줘야 되고 얘도 3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죠? 근데 y를 소거시키겠다 그러면은 2y, y이기 때문에 요 니은에만 몇 배? 여기만 곱하기 2 해주면은 바로 y, 2y, 2y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을 2배를 해주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요 식은 니은식을 2배를 해줍니다. 2배를 해주면 여기가 4x 플러스 2y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4x 플러스 2y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억과 요식 그리고 디귿식이라고 하면은 기억에서 디귿을 빼든 디귿에서 기억을 빼든 상관없겠죠. 여기는 디귿에서 기억을 뺐네요. 보통 뺄 때는 어떻게 빼는 게 좋냐면요. 자, 어차피 y는 사라질 거고 3x, 4x이기 때문에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4x에서 3x 그래야지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빼주면은 4x에서 3x를 빼주면 x만 나오고요. 이것도 10에서 8을 빼주면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가 1을 구했죠? 자, x가 1을 구한 것을 기억 또는 니은에 대입하면 이 두 개의 식 중에 하나에 대입합니다. 자, x가 2이기 때문에 아래쪽 식에 대입할게요. 2 곱하기 2는 4. y가 1 돼야 되겠죠. y 값이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걸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이요. 다음은 연립방정식 이 식을요 대입법으로 푸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대입법 보면 니은을 기억에 대입하면 그랬어요. 니은식 자체가 y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죠. y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대입법이 쉬운 거예요. y 대신에 x 플러스 5를 바로 y 자리에 대입을 하면요 y 문자가 바로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4x, 이거 4x 빼기 y인데 이 y 자리에 x 플러스 5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는 7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걸 정리하면요 x 값이 4x 빼기 x니까 3x 될 거고요. 가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렇게 이 우변 넘어가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x는 3으로 나누면 4. x 값이 4 구해지고요. x는 4를 기억 또는 니은에 대입해요. 요거는 니은이 더 쉽겠죠? y 벌써 정리되어 있으니까 x 4 대입하면 4 더하기 5는 9 y 값은 9 자, 이렇게 푸는 것을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둘 다요. 목표는 다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복잡한 꼴의 연립방정식 풀이. 이거 복잡한 거는 앞에 배운 우리 방정 일반적인 거 다 비슷해요. 뭐 개수 같은 거 소수 나오면 뭐 100이나 10이나 100 같은 거 곱해서 없애주고 뭐 분모 있는 거 최소 공배수 곱해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 비슷하고요. 자, 이거 좀 볼게요. 자, A는 B는 C 이런 꼴의 연립방정식. 자, A는 B는 C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식이 몇 개냐 이렇게 물으면요. 자, 요거의 식 우리 등식. 이 등식이 몇 개냐 물으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3개라고 대답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는이 몇 개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는이 있죠. 여기도 또 는이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식이 몇 개다? 2개가 있는 겁니다. 3개가 아니에요. 2개. 짝을 지으면 지금처럼 A랑 B랑 같고 A랑 C랑 같고 이렇게 하나. 또 A, B, 뭐 B, C, 뭐 C 이렇게 짝을 지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요? 이건 아니네요. 이건 연립방식 만든 거고 A, B, B랑 C랑 같고 그 다음에 A랑 C랑 같고 이렇게 식이 3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식은 몇 개다? 2개인 거예요. 보이기만 이렇게 보인 것 뿐이에요. 만약에 이 2개만 쓰면요. 이거 2개로 이게 만들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얘는 새로운 식 역할을 못해요. 식은 2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5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양변에 2배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식 2개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같은 식인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식 하나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x 빼기 y는 뭐 20 이렇게 있어요. 요거랑 요거 있으면 식 2개죠. 근데 요거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이거 수계 뭐 더 했다고 칠까요? 2x는 25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까지 봐서 하나 둘 셋 식이 3개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2개가 있던 거고요. 이거 2개로 파생돼 가지고 만들어진 새로운 식이기 때문에 이건 독립적인 식 역할을 못 해요. 새로운 식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식은 기존에 있던 2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는이 있으면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는 d 이렇게 있으면 식이 몇 개냐 그러면 이 는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면 되는 겁니다. 식이 2개 있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풀 때는 이 쌍을 마음대로 잡으면 돼요. 마음대로 잡는데 2개까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랑 B랑 같고 A랑 C랑 같다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도 되고요.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AC, BC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이 3개 중에서 본인이 편하다고 느끼는 걸로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비례식 여기 보면은 비례식 이건 있죠. A 대 B가 C 대 D다 그러면 내양 BC 곱한 값과 AD 곱한 값이 같다 해서 비례식을 방정식으로 바꾸면 되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기억을 정리하면 그랬습니다. 기억 정리해보겠습니다. 2x고요.
자, y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3y니까 플러스 y 이렇게 되고요. 니은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디귿에 2배를 해서 리을을 뺍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좀 암산을 하세요. 자, 디귿 이거 2배 한 다음에 얘를 뺄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랬냐면은 y 소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거 2배 해주세요. 4x에서 3x를 빼면은 x 남겠죠? 2배에서 빼면 사라질 거고 2배 하면 10에서 4 빼면 6 이렇게. 그래서 x는 6을 디귿 또는 리을에 대입을 하면요. 여기 대입할게요. 6. 그럼 2, 6, 12가 되겠죠? 12가 우변 넘어가면 5 빼기 12 하면은 마이너스 7. y 값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다. 네모를 얇아진 건 넣으시오 그랬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분모가 있죠? 분모가 있으면 계산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분모를 먼저 없애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편할까요? 이거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하는 게 편하겠죠? 기억에 6을 곱해서 정리를 하면 2x 플러스 3y는 6. 요식을 얻을 수 있고요. 자, 니은식도요. 3, 3이니까 3만 곱하면 되겠네요. 3 곱하면은 2x 빼기 여기 y 되겠죠? y는 3, 6, 18.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x, 2x, 2x니까 x 소거시키는 게 편하겠죠? 디귿에서 리을을 뺍니다. x 사라질 거고요. 3y에서 마이너스 y를 빼주면 플러스 y에 대해서 4y. 이렇게 돼요. 4y는 6에서 18을 빼주면 마이너스 12. 4로 나누면 마이너스 3. y 값이 마이너스 3이 구해졌고요. y는 마이너스 3을 디귿 또는 리을에도 대입해요. 위에 식에 대입해 볼게요. y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거 마이너스 9 돼요. 우변으로 넘어가 주면 6 더하면 15가 되겠죠. 2x는 15 이렇게 돼요. x는 2로 나누면 2분의 15. x는 2분의 15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에 네모에 알맞은 것. 이 문제는 보니까 소수점이 있죠. 소수점을 없애는 게 편하겠죠. 위에 기억식에는요 10을 곱하는 게 편하겠네요. 기억에 10을 곱하면 3x 빼기 y는 7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자, 니은식은요 0.0 뭐이기 때문에 얘를 없애려면 100을 곱해주면 편하겠죠. 100 곱하면은 자, x 빼기 2y는 4 x 빼기 2y는 4 요식 보세요. 여기 보면은 x나 y 어떤 게 소거시키기가 편할까요? 뭐 여기 따라가 봐요. 디귿에 2배를 해줘요. 자, 이거에 2배를 한 다음에 디귿 이거네요. 요거에 2배 한 다음에 리을을 뺍니다. 그럼 2배에서 뺐다는 거는 y 소거시키기 위한 거죠. y 소거시키기 위해서 자, 이거 암산하는 거예요. 암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2배 한 다음에 이걸 뺄 겁니다. 2배 하면 6x에서 x 빼니까 5x. 2배에서 빼면 사라질 거고요. 2배 하면은 14에서 4 빼니까 10 이렇게 돼요. 5로 나누면 x값 2. x값 2를 디귿 또는 리을에 대입하면 자, x가 2. 자, 여기다 대입할까요? 자, 여기 2 대입하면은 2, 3, 6 되겠죠? 자, 6이 1로 넘어가서 7에서 빼주면 1이 되고요. 마이너스 y가 1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얻어집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자, 요식 정리 좀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2x 마이너스 2y인데 플러스 4y니까 2y 되겠죠? 는 2 이렇게 되고요. 자, 밑에 식도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3x 이거 x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x, y 중에 어떤 거 소거시키는 게 편할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 2x 마이너스 2x니까 x 소거시키는 게 편하겠죠. 두 식을 어떻게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은 x 사라질 거고요. 이거 더하면은 마이너스 y는 이거 더하면은 마이너스 2. 그래서 y 값은 2 이렇게 구해지고요. 자, 2를 요 식에 대입할까요? 자, y에 2 대입하면은 이거 4 되겠죠. 4가 넘어가서 빼주면 마이너스 2 되고 2x가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20번요. 자, 분수니까 이거는 없애려면 6을 먼저 곱할게요. 양변에 6을 곱하면은 3x, 6 곱하면은 2, 4y, 6, 3, 18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12를 곱해야 되겠네요. 자, 12를 곱해보면은 여기는 3x, 여기는 마이너스 4y, 12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4y 마이너스 4y죠. 두 식을 더하면 되겠죠.
x 없애려면 빼주면 되는데 뺄셈보다는 덧셈이 더 쉽잖아요. 그래서 두 식을 더해서 y를 소거시키겠습니다. 더하면은 여기 6x y는 사라질 거고요. 이거랑 거 더하면은 12. 그래서 x는 6으로 나누면 2. x값 2를 여기서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2 집어넣으면 6이고요. 넘어가서 빼주면 12. 4y가 10이니까 y는 3. 답이 나왔고요. 21번은요. 소수점 있죠? 위에 거는 10 곱하고요. 밑에는 100 곱해야 되겠네요. 자, 위에 거 먼저 10 곱해보면은 3x 빼기 5y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고요. 밑에 거는 100을 곱하면 20x 플러스 y는 85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연립방식 풀면 되겠죠. 이거는 y를 없애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없애기 위해서 밑에 식이 아래 식에 5배를 해줍니다. 100x 플러스 5y 5배 해주면 5, 25가 되고요. 5, 8, 40 이렇게 425가 되겠죠? 두 식을 더해줍니다. 더해주면은 y가 사라지고 이거 두 개 더하면 103x 이렇게 되고요. y 사라질 거고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요 우변이 412가 되겠네요. x는 나눠보면 이거 4 곱하면 바로 이거 나오죠. x 값이 4 이렇게 구해집니다. x 4 구한 거를 또 둘 중에 아무데나 대입을 하면 되겠죠. 아래식에 대입할게요. 4 대입하면 이거 80이니까 80만 넘어가서 빼주면 5가 나오네요. 그래서 x는 4, y는 5 이렇게 구해집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자, 는 식이 두 개 있는 거라 그랬죠. 식이 몇 개냐 그러면 는이 몇 개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두 개인데 이걸 짝을 지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제일 간단한 거 있죠. 이렇게 2. 그럼 2랑 이렇게 짝을 둘 다 지우는 게 제일 좋아요. x 플러스 y는 2 이렇게 써볼까요? 그 다음에 3x 빼기 y는 2 이렇게 쓰면은 연립방정식이 제일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y를 소거시키는 게 편하겠죠? 두 식을 더해서 y를 소거시킬게요. 더해보면은 4x는 더하면 4. 그래서 x 값이 1이 나오죠? x는 1이 나오고, 그 1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y도 1 나오네요. 그래서 xy 값 구해줍니다. 23번은요. 자, 여기서 는을 짝지으는데 여기 y분의 5가 제일 가깝네요. 그럼 이렇게 짝짓고 이렇게 짝지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짝지을 때요. 먼저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게 같죠? 즉 양변에 15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5 곱해지고 여기는 3이 곱해져요. 5를 곱해주면 5x 플러스 5는 3y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요식도 보겠습니다. 요식도 이렇게 곱해요. 이거 먼저 곱한 거 쓸게요. 5랑 얘 5x 플러스 5y 이렇게 해주면 4y 이렇게 되겠죠. 두 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식을 보세요. x, y, y, y 이렇게 y, x 소거시키는 게 편하겠죠? x를 소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y 이거 뭐 넘겨도 돼요. 먼저 넘겨볼까요? 5y가 일로 넘어가면 빼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y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두 식을 빼겠습니다. 5x 빼주니까 사라지고요. 5에서 여기는 없으니까 0 빼주니까 좌변은 5만 남아요. 자, 우변은 3y에서 마이너스 y를 빼주면 4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 값이 넘기면 4분의 5 이렇게 구해지고요. 자, y 값 4분의 5를 또 두 식 중에 아무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위식에 한번 대입해볼까요? 이렇게 위식에. 그러면은 5x 플러스 5가 4분의 자, 여기 3, 5, 15 이렇게 되고요. 5로 먼저 나눠줄까요? 이거는? 나눠주면은 x 플러스 1이 4분의 5로 나누면 3 이렇게 되고요. 1만 넘어가면 되겠죠? x는 이거 1 빼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x값, y값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24번이요. 자, 비례식이죠? x 대 y는 3대 2. 이거는 이거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렇게. 이거 먼저 써주면 2x가요. 이렇게 곱한 3y랑 같습니다. 자, 요식하고 요식하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 대입법이 쉬울 것 같아요. 3y가 똑같이 이렇게 있죠? 그쵸? 그러니까 3y 자리에 2x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2x. 5x 마이너스 2x는 18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5x 빼기 2x는 3x죠? 3x는 18이고요.
x는 6 되겠네요. x 값은 6. 자, x가 6이면요. 6, 2, 6, 10이 되겠죠? y 값은 4가 되겠네요. y는 4. 이렇게. x는 6, y는 4가 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푸는 거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 문제를 저한테 풀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안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 저 같은 경우는 비례식. x 대 y가 3대이면요. 이게 비율이 3대이죠. 비례 상수를 하나 도입시키는 거예요. 3k, 2k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x가 3k, y가 2k.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요. x 대신에 3k. 그럼 15k 되겠죠? 15k 빼기 요거 되면 6k는 18 이렇게 돼요. 9k가 18이니까 k 값은 2고요. 2 대입하면 6하고 4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상수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고 뭐 점점점 좀 어려운 문제를 접할수록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z까지 있어요. 이렇게 x, y, z는 3대 2대 뭐 5 이렇게. 그러면 더더욱 이게 k를 이용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해를 가지는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자,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때는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문제 별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뒤로 가면 갈수록,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내용이에요. 관심 있게 봐두세요. 해가 이렇게 무수히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차식이기 때문에 우리 1차식은 AX는 B 이런 모양 있죠. 자, 이런 모양에서 자, 이걸 풀면요. A가 0이 아닌 경우는 바로 나눠서 A분의 B에서 해가 하나 나와요. 근데 A가 0인 경우는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0이면 이 좌변은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우변이 뭐냐에 따라서 이 B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B도 0이면 좌변도 항상 0인데 우변까지 0 되면은 이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합니다. 모든 수. 자, 그런데 B가 0이 아닌 경우 있어요.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에요. 좌변은 항상 0인데 우변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해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해가 하나 갖는 경우, 무수히 많은 경우, 모든 수 되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이 연립방정식도 똑같아요. 연립방정식도 1차인 경우는 다 이거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풀었는데 자, 이렇게 볼까요? 예를 들어드리면 x 플러스 y는 2 2x 플러스 2y는 4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연립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윗식에 자, 2배를 해서 빼줍니다. 문자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2배에서 빼주면 0 사라지죠. 그러니까 0 곱하기 x라고 써볼게요. 2배에서 빼주면 0 곱하기 y 2배에서 빼주면 0 이렇게 돼요. 그럼 좌변도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0. 아까 이 0 곱하기 x는 0 곱하기 x가 0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 y는 무수히 많죠. 그쵸? 이걸 만족하는 건 좌변도 항상 0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x, y는 뭐다?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모든 수가 되진 않아요. 이거랑 좀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무수히 많긴 많지만은 그래도 이 식은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만족하는 거를 다 갖는다. 해로. 결과적으로 이 두 식은요 같은 식인 거예요. 2배 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식은 2개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1개인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관계식만 만족하면은 되기 때문에 이 관계식 만족하는 거는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0, 2도 되고요. 마이너스 1, 3도 되고 엄청나게 많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이런 꼴도 나올 수 있다 이거죠. 해가 무수히 많게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자 여기가 뭐 5예요. 이렇게 4가 아니라 그럼 2배에서 빼주면 여기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이런 경우는 좌변은 항상 0인데 우변이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1을 나오게 할 수 있는 x, y가 존재하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 해가 없는 겁니다. 해가 없다. 즉 여기서 봤을 때는 a는 0인데 b가 0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0 곱하기 x는 예를 들어 3 이런 거예요. 만족하는 x값 존재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도 이런 모양이 나오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면요. 우리 1차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것도 3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알아야 돼요. 우리 이것도 1차 방정식 모양 이것도 풀면 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 마찬가지로 연립방정식도 해가 3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해를 한 쌍 갖는 경우가 있고요. 여긴 없지만 이제까지 보통 풀면 해가 한 쌍 나왔죠. 한 쌍 가지고 있는 경우, 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해가 없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모양을 바로 좀 알 수 있도록 자, 연립방정식을 만약에 ax 플러스 by는 c 또 하나를 a-x 플러스 b-y는 c-라고 했을 때요. 자, 여기서 잘 보고 이것도 외워야 돼요. 자, 이런 모양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분수로 해서 비율을 보세요. 비율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 이 비율을 봤을 때 이 비율이 다 같잖아요. 같다는 게 아까 이거 같은 식인 거예요. 몇 배 좀 그대로 나오는 거. 비율이 다 같으면 결국은 똑같은 식이 되기 때문에요.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근데 자, 요 앞에 비율은 같은데 뒤에 비율이 틀려요. 요 앞에 비율 같은데 뒤에 비율이 틀려요. 이게 뭐냐면 아까처럼 2배에서 뺐더니 x, y는 다 사라지는데 상수항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 비율은 같은데 얘가 다른 경우. 이 경우는 해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꼴이 나오는 형태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면, 자, 이거 다르다는 거는 두 개가 동시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소거시킬 때. 그러면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이 돼서 해가 한 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 연립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일단 계산 위주로 문제를 많이 풀겠지만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문제 접할수록 이것이 중요해집니다.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 세 가지 경우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그러니까 없는 경우, 한 개 나오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에는 나중에 어차피 함수 배우면 함수도 1차 똑같거든요. 1차 함수 배우면 요거랑 똑같은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그 알고리즘판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같이 정리가 되는 건데 나중에 보면 1차 방정식과 함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차 연립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배운 요 모양에서 보면은 아까 비율로 본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비율이 다 같으면 이게 똑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면 이제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 바로 다음에 배울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일치가 돼서 해가 무수히 많게 되고요. 이 앞쪽 두 개는 같은데 뒤가 틀려요. 그럼 그래프 모양은 나중에 평행인 모양이 돼요. 해가 안 생깁니다. 교점이 없기 때문에 해가 안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 앞쪽 비율이 다르면은 요거는 이제 그래프에서 볼 때는 기울기가 다른 의미가 돼요.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해가 하나 갖는 경우. 그래서 지금은 요거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요 1차 함수 그래프랑 연관 지어서 다 같이 통틀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요 부분 해가 세 가지 나올 수 있다. 종류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문제 좀 잠깐 볼게요.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약 x 소거시키려고요. 2배에서 이거 빼줘요. 그러면 0 곱하기 x 사라지죠? 2배에서 빼주면 또 사라지죠? 0 곱하기 y 2배에서 빼주면 또 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다 0, 0, 0 꼴이에요. x, y 아무거나 다 되겠죠? 이 식으로 보면은. 해가 뭐다? 무수히 많다. 답은 무수히 많다라고 쓰지만 실제적으로 요 관계식은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무수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빨리 하는 방법 아까 비율로 보라고 했죠? 비율. 이렇게 분수 좀 지우고 볼까요? 자, 비율로 보면은 6분의 3, 2분의 1, 4분의 2가 다 2분의 1로 똑같죠? 그런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이거 보면요. 이것도 2배에서 빼볼게요. 2배에서 빼보면 사라지고요. 이것도 2배에서 빼면 사라지겠죠? 이것도 0 곱하기 y 이런 꼴이고 2배에서 빼면 우변이 3. 얘는 x, y는 사라지는데 여기는 사라지지 않죠? 만족하는 x, y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비율로 보면은 4분의 2, 2분의 1이죠? 6분의 3도 2분의 1이죠? 원래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것도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분의 1. 요거는 2분의 1로 똑같은데 얘는 2분의 1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비율은 같은데 얘가 다르다. 그러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그림 얘기 나와서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래프로도 봐야 돼요. 요거는 그래프가 두 개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프. 요거는 평행 이렇게 해서 해가 없습니다. 만나는 교점이 없는 모양. 27번. 얘를 보면요. 2배에서 빼요. 2배에서 빼고. 그럼 사라지고, 사라지죠. 다 사라지죠. 비율로 보면은 다 2분의 1, 이것도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28번 보면은, 자, 2배에서 빼면 사라지고, 2배에서 빼면 사라지고, 2배에서 빼면은 이거 마이너스 6이 나오죠. 사라지지가 않죠. 위에 거랑 똑같이 해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 응용, 여기 특별한 거 없고요. 문제 보면서 보겠습니다.
29번이요. 연립방정식.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 y 값보다 4만큼 클 때 그랬어요. 자, x 값이 y 값보다 4만큼 크대요. 요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합니다. 자, 이 식을 보면요. 자, 요거 지금 이렇게도 있고 얘도 식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식이 3개인 거예요. 자, 식이 3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미지수도요. x, y에 a까지 미지수로 보면 미지수가 3개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 연립방정식은요. 미지수가 3개, 식이 3개인 연립방정식인 거예요. 근데 아직 이거 뭐 처음 보죠? 근데 이것 중에서 요것만 먼저 넣고 보면 요 두 개를 이렇게 요건 a까지 있잖아요. a가 뭐 요건 식은 좀 나중에 보고 요것만 넣고 보면은 요거는 미지수가 2개, 식 2개로 먼저 x, y 값을 구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쵸? 여기 x, y 값 대입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a 값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잡한 이런 문제 유형은 아니죠. 근데 보통 풀이 방법이요. 미지수가 3개, 식 3개면요. 미지수를 하나 소거시켜요. 미지수를 하나 소거시켜서 2개로 만들면 식도 보통 하나가 쓰입니다. 이렇게. 식도 줄어들어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미지수 하나 줄여서 미지수 하나, 식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얘를 푸는 겁니다. 얘를 풀어서 푼 미지수 하나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미지수 하나가 줄어들겠죠? 그럼 나머지 또 하나 구할 수 있고 또 구한 걸 여기다 또 대입하면은 여기도 이제 미지수가 1개짜리가 돼요.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이거 2개만 가지고도 풀리기 때문에 이거 2개로 먼저 풀어볼게요. x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법 이용하겠습니다. x 자리에 y 플러스 4를 대입을 할게요. 그럼 2x이기 때문에 2배에 요거 2y 플러스 8 빼기 y는 마이너스 7. 2y에서 y 빼면 y 되겠죠? 8이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5. y 값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y 마이너스 15를 요 식에 대입해요. 그럼 더하기 4 하면 x는 마이너스 1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1. x, y 구한 거를 요 식에 집어넣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1이니까요. 마이너스 11a. y는 마이너스 15예요.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플러스 30은 우변이 마이너스 4. 요거 30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4가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로 나누면 a 값은 11분의 34.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30번. 두 연립방정식 얘와 얘가 해가 같을 때 두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 자, 이것도 이 식만 놓고 보면 어차피 해가 똑같죠. x, y가. 똑같기 때문에 이 4개를 다 같이 보면은 미지수가 4개, 식이 4개인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줄여나가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또 선택을 잘 해주면요. 요거하고 요것만 먼저 보면 미지수가 2개인 그냥 x, y에 대한 1차 연립방정식으로 볼 수가 있죠. 요거 2개 가지고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소거시키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요거 2배 해주겠습니다. 자, 2배해서 여기다 써볼게요. 2배 해주면 6x, 2배 해주면 4y, 2배 해주면 16. 그래서 빼보겠습니다. 빼보면은 사라지고요.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y가 빼면 1. 마이너스 y가 1이니까 y 값이 마이너스 1 되겠죠? 됐을까요? 마이너스 1 구한 거를 또 아무데나 집어넣어요. 여기나 여기 중에. 자, y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가 1로 넘어가면은 10 되겠네요. 3으로 나누면 x 값은 3분의 10. x, y 값 둘 다 구했습니다. 둘 다 구한 거를요. 여기다 대입할게요. x 대신에 3분의 10. 3분의 10a. y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는 6. 이거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요. 10 똑같이 있죠? a 값이 3이면 되겠네요. 자, 요 식에 대입하면요. x 대신에 3분의 10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거 마이너스 10 되고요. 플러스 y 대신에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b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b는 이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 되고요. b 값은 3. 이렇게. a 값, b 값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개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자, 연립방정식은요. 제일 중요한 게 소거시키는 거예요. 미지수 소거가 제일 중요하다.
소거시키는 방법이 크게 가감법, 더해주고 빼주는 거, 그 다음에 대입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요. 그리고 특산꼴이 있다 그랬죠. 일반적 연립방정식은 한 쌍이 나오죠. 한 쌍이 나오지만, 한 쌍이 한 개예요. 한 개지만 무수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외우시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비율로 봐서, 이렇게 비율로 봐서 바로바로 알 수도 있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 다 알아둬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